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와. 색다르네요. 네, 색다르네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오히려 뭔가 덥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네, 좀 덥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오는데 약간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근데 아직은 좀 춥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빗두님 먼저. 아, 먼저요? 네. 아, 피비님한테 미루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눈치를 보고 눈빛으로 계시길래. 어디서 너가 해. 저는 뭐 요즘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와우. 적응하느라 와우. 그냥 정신없이 그냥 회사 갔다 와서 밥 먹고 혈당 쇼크 와서 자고 아, 뭔지 알아요. 혈당 쇼크 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또 회사 가고. 네네. 근데 요즘 제가 버스를 한번 갈아타거든요. 전쟁 기념관 쪽에서 한번 갈아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까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브리티시 팝을 네. 그 스포티파이에 들어가면 그쵸. 이 종류가 다 나오잖아요. 장르에 대한. 그래서 브리티시 팝을 선정한 다음에 따릉이를 타고 갔어요. 오. 회사까지.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출근이 늦어요. 네. 그만큼 퇴근이 늦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좀 없는 한적한 그 거리에 쭉 따릉이 타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낭만이네요. 네, 근데 도착해서는 약간 땀이 삐질 났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낭만을 나름 찾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어쩐지 되게 안색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저번 좋아 주가 보여요. 얼굴 부러워요. 쓰레기였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피비님은요? 저도 요즘 그냥 뭐 일하고 있고 음. 요즘에 그 꽃놀이 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꽃놀이요? 꽃놀이요? 꽃 안 보러 가셨어요? 둘 다? 아니, 저런. 둘 다 단 한 번도? 아니 저 갑자기 이게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데 이자카야에 있는 벚꽃 모형이 막 설치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거 왜 모형이 설치되어 있지? 해서 봤는데 벚꽃이 핀 거더라고요. 맞아요. 전 모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순간. 맞아요. 진짜 막 화려하게 피더라고요. 한순간에. 이게 현대인의 폐예요. 기업이 벚꽃이 핀 줄도 모르게 만들었어. 어쨌든 꽃놀이를 다녀오셨나 봐요. 네네. 제가 용산 가족공원을 어머나.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오! 어머. 근데 대박. 신랑 신부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요? 너무 그러니까 뭔가 옷이 너무 더워 보이더라고요. 아. 그 드레스랑 양복이. 그래도 야외 웨딩이라니. 네, 근데 좋다. 진짜 그 보는 사람은 와 무슨 어바웃 타임 그런 느낌이다. 너무 멋있다. 전 왜 이 와중에 야외 웨딩 하니까 K-윌의 이러지마 제발이 생각나지. 이러지마 제발. 최근에 봐서 그런지. 그 서인국 씨가 아주 연기를. 맞아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야외에서 네, 웨딩하거든요. 파격 반전이 있는. 맞아요. 그렇죠.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셨구나. 네. 또 꽃놀이 또 가셨어요? 그거 말고도? 그 뭐지? 여의도도 가고 많이 갔어요. 핫한 데는 다 가시네요. 네, 요즘 또 바람 냄새가 되게 좋지 않아요? 맞아, 요즘에? 너무 좋아요. 좋죠. 봄 냄새. 네, 맞아, 봄 냄새. 음. 그래서 막 틈만 나면 나가려고 하고 있죠. 콧바람 드셨네요. 좋습니다. 이책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대학생이라서 그렇죠. 4월에 대학생들에게 4월에 벚꽃의 꽃말은 시험 시험 기간. 기간이죠. 잔인한 4월이라 네. 집에 있으면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하. 공부 네. 열심히 하시네요. 공부요? 근데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 시트콤 봐요. 이래서 집에서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자의 근황을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은 빛도, 이 책, 그리고 PB가 진행하는 재미중독자 시즌2 2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봄날의 시트콤을 좋아하세요? 입니다. 오.
네, 청취자 여러분은 평소 시트콤을 즐겨 보시나요? 저희 재미중독자 패널 3명은 아주 즐겨보고 꽤나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디오 드라마 1화를 공개하기도 했고 평소에 대화를 하다 보면 시트콤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봄바람이 살랑이는 기분 좋은 요즘 재미중독자에서 시트콤 특집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봄날, 시트콤, 그리고 책, 이 세 조합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빗돈님은 어떤 시트콤을 좋아하시나요? 네. 먼저 말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네. 시트콤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러시죠. 하이킥은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부터 짧은 다리의 역습까지 그냥 본방사수를 항상 동생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애정이 깊고 네네. 모든 약간 밈을 다 하이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말고 조금 마니아틱하게 좋아하는 겐취의 시트콤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안녕 프란체스카입니다. 전 사실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녕 프란체스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2005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2005년은 저희가 조금 어렸죠. 그렇죠. 저도 근데 왜 저는 본 기억이 있죠? 취향이 성숙한 거죠. 엄마 아빠랑 같이 보거나 아니면 이제 크고 나중에 이제 5분 순삭 같은 거 좀 잘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네. 약간 근데 그 루틴이 하이킥 좀 보다가 네. 갑자기 또 안녕 프란체스카가 뜨네. 그래서 그거 보다가 재밌으면 또 순풍산불가 보고 약간 그런 루트로 맞아.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대학생 때 좀 더 뒤늦게 덕후가 되었던 그런 시트콤인데요. 네. 이제 안녕 프란체스카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총 시즌 3까지 나왔고요. 네. 이제 월요일 오후 11시에 이제 시청자들의 배꼽을 빼놓은 그런 코믹 플러스 판타지 시트콤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시즌 1은 12부작이고 시즌 2는 17부작이고 또 시즌 3는 무려 23개 23부작을 했더라고요. 시즌 3까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 1, 2가 저의 이제 겐취인데요. 보니까 시즌 1, 2는 노도철 PD님이라는 분이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3는 이제 조희진 PD님이라는 다른 PD님이 하셨는데 이 노도철 PD님이 누군지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혹시 두근두근 체인지라는 시트콤 2004년에 한 건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도 캐리캐리 체인지는 아는데. 저도 지금 이거? 근데 이게 혹시 들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딱 듣고 이 두근두근 체인지 뭐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지 했는데 네. 이게 어릴 적에 제가 봤더라고요. 그 조정린 씨랑 정시아 씨가 나오시는데 조정린 씨가 이제 마술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4시간 동안 미녀로 변해요. 정시아님으로 변해요. 이게 10대 여고생 중심 이야기인데 저 기억이 나요. 이게 마지막 그래요? 장면에 이게 샴푸로 항상 머리를 감고 정시아 씨로 변해서 뭔가 삐까뻔쩍하게 노는데 마지막에 결국 샴푸를 안 바르고 뭔가 벽에 이렇게 바르면서 나는 나대로 살 거야 하면서 끝나는 게 아주 좋은 점.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의 정서랑은 좀 잘 맞지 않죠. 그냥 외모지상주의적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그런 시트콤인데 그 시트콤을 하시고 바로 다음에 안녕 프란체스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정보는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또 줄거리를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일단 안녕 프란체스카를 이렇게 줄여서 제가 프란체스카라고 그냥 부를게요. 네. 시트콤을. 이 네이버 기본 정보에 있는 프란체스카의 줄거리는 이래요. 평범한 인간 가족으로 위장한 뱀파이어들의 서울 생활기. 너무 완벽해요. 뱀파이어요? 네, 너무 완벽해요.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추격해놨어요. 이 이제 한마디로 프란체스카가 뱀파이어물인데요. 네네. 루마니아에서 온 뱀파이어 일행과 또 이 뱀파이어 프란체스카가 실수로 문 인간 남자 두이리가 서로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트콤이에요. 이게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미국의 그 아담스 패밀리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 그 약간 그 느낌인데 약간 오싹한 느낌인데 내용은 진짜 하이킥을 뺨칩니다.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대신 약간 기존의 평범한 시트콤들보다는 조금 더 컬트적인 느낌의 그 블랙 코미디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매니아층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이미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쵸. 네.
한국 드라마에서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로는 프란체스카의 심혜진 씨, 그리고 음. 안성택의 박희진 씨, 그리고 음. 이두일 씨, 음. 이현, 그리고 음. 정려원 씨, 박슬기 씨, 그리고 시즌 2에는 마왕 신해철님이 등장합니다. 오. 진짜 웃겨요. 저는 사실 신해철님이 그런 이미지인지 물론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네. 너무 웃겨요. 신해철님 웃기시죠. 네.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그 안녕 프란체스카는 안 봤지만 그 신해철님이 하는 고스트 스테이션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듣는데 그것도 진짜 기괴해요. 네. 그것도 인트로 막 너무 무섭잖아요. 인트로부터 기계음이 막 나오면서 막 주의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진짜 그때 그 구성이 저한테 너무 유년 시절에 강하게 기억에 남아서 새벽에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다운받아서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아직도 제 어떤 원료입니다. 창작의 원료입니다. 아 진짜요? 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녕 프란체스카를 제 인생의 최고의 시트콤으로 뽑은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지금 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소재를 썼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00년도 초반 시트콤들은 아까 말한 뭐 두근두근 체인지처럼 외모 지상주의를 좀 조장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약자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조금 약간 PC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그때는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 안녕 프란체스카는 유사가족, 성소수자, 청소년 문제, 뭔가 요즘은 조립식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런 뭔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유머러스하지만 또 가볍지 않게 다루는 그런 시트콤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도 너무 신선하고 진짜 시대를 앞서간 작품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콘텐츠라는 게 그 어느 누구 하나에게도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시트콤은 다른 시트콤들보다는 뭔가 다른 누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않을 만한 그런 시트콤인 것 같아서 되게 좋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계속 말했지만 이 뱀파이어라는 설정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제 작중에 이 뱀파이어들이 단지 피를 좋아하고 계력을 발휘하고 또 영원히 산다는 그런 기본적인 설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클리셰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약간 마늘도 우적우적 먹고 태양빛도 아무 문제 없어 썬텐 좋아해 하면서 썬텐하고 심지어 약간 이게 웃긴 게 근데 십자가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긴 해 하면서 근데 막 극복하고 이런 게 되게 웃기고 또 되게 웃겼던 장면이 단체로 공포 영화를 봐요. 그 프란체스카 가족이. 근데 깔깔 웃어요. 무서운 장면에서. 귀신들이니까, 뱀파이어들이니까 그런 설정들도 너무 웃기고 해서 아니 이게 하나하나 정말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피소드 하나하나 진짜 속된 말로 개웃깁니다. 개웃기군요. 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에피소드는 시즌 1의 5화 한남동 미친 토끼 편 그리고 네 그리고 시즌 1의 8화 뱀파이어 퀴즈 대결 진짜 웃깁니다. 그래서 유튜브 5분 순삭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5분 순삭 그런 걸로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 프란체스카 꼭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겠어요. 저는 빗도님이 추천하셔가지고 슬쩍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미국 영화 중에 뱀파이어 나오는 거 이름이 뭐죠? 그 엄청 잘생긴 뱀파이어 나오는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네. 그 트와일라이트도 그 인간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 피를 안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인간 피를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도 약간 전제가 우리는 이제는 인간 피 안 먹고 뭐 그러니까 인간 음식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다 비둘기 뭐 이런 것까지 막 그러잖아요. 그 진짜 웃겨. 비둘기 밈이 진짜 웃겨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트와일라이트이 프란체스카를 보고 따라한 건가? 아 그러지 마. 혹시 한국의 프란체스카라는 이 멋진 시트콤을 보고 트와일라이트이 나왔나? 하지만 제가 그 시대 시기는 정확히 확인하고 오진 않았어요. 뭐 그만큼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다. 네 맞아요. 진짜 신선해요. 너무 맞아요. 재밌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뭔가 한국 정서가 아니라 되게 맞아요. 그 외국의 그런 문화 같은 걸 엄청 많이 심취해 있는 작가님이 쓰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들어요. 맞아요. 진짜 웃겨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이현이란 캐릭터가 있어요. 네네. 되게 잘생긴 애인데 바보예요. 완전 바보예요. 그래서 막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너 기분 좋은가 보구나 이러면서 막
그 정도예요? 막 그런 느낌의 애인데 진짜 웃기거든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지 시트콤이고 그런 걸 봐야지 기분이 좋죠. 시트콤을 볼 때.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게 시트콤은 생각보다 안 좋은 이렇게 상황이 있어도 그걸 항상 웃음으로 승화하니까 맞아요. 제가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오는 그 이순재 할아버지 또 좋아하잖아요. 제가 팬이잖아요. 할아버지 좋아하잖아요. 배우 이순재 할아버지 그가 그 말한 시트콤에 대해서 말한 그런 게 있는데 네. 시트콤을 볼 때는 얼굴은 그러니까 가슴은 시큰하더라도 얼굴은 웃어야 된다고. 명언이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관객을. 이거 보고 진짜 시트콤은 그런 거지. 그래서 시트콤 진짜 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피비님은 어떤 시트콤을 좋아하세요? 너무 기대돼요. 저는 아까 그 프란체스카가 뭐 외국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아예 미국 시트콤을 갖고 왔어요. 오. 저는 미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는 프렌즈랑 네.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렌즈는 그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한 그 시트콤이고요. 이게 뉴욕 맨해튼을 네. 그걸 배경으로 그 6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같이 막 살고 막 우정을 나누고 이런 거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던 패밀리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시트콤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LA를 배경으로 이거는 이 프렌즈가 끝나고 나서 나온 시트콤인데 2009년부터 2020년도까지 방영을 되게 오랫동안 한 시트콤인데 아무래도 가족을 다루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잖아요. 가족은 사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 내용으로 시트콤을 방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시트콤을 왜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컨텐츠 자체가 자극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가족과 친구들의 내용을 다룬 거기 때문에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되게 정통법으로 약간 웃음을 주고 그리고 이게 미국 드라마를 갖고 왔지만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이 두 드라마는 되게 유명한 시트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뭔가 지역주의 같은 거는 그 미국 지역을 알아야지만 웃을 수 있는 코드들이 들어간 미국 시트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트콤이 아니라 약간 정말 보편적이고 그냥 인간 누구라면 웃을 수 있는 코드를 되게 막 집어넣어서 웃게 해주는 그런 시트콤이라서 제가 이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보셔도 막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러더라도 정말 어느 편을 틀어도 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프렌즈 저도 봤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프렌즈 안 본 사람이 부럽다고. 안 안 보는 삽니다. 그래요? 저 안 봤는데.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엄청 반복해서 봐요. 프렌즈도 오. 그렇고 모던 패밀리도 그렇고 항상 그냥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있고 그래서 한 세 바퀴씩은 돈 것 같아요. 둘 다. 세 바퀴요? 꽤 길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넷플릭스를 봤다는 얘기죠. 아니 피비도 프렌즈에 나오는 맞아요,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되게 엉뚱한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맞아. 좋아해서 맞아요. 이름을 따왔죠. 피비. 진짜 특이해요. 그 뭐라고 하죠? 대신 대리모 하잖아요. 피비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남달라요. 마인드가 남달라요. 근데 이게 이 대리모가 남동생의 대리모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처음 들으면 놀라실 수도 네. 있는데 그게 보면 그냥 그래 뭐 피비 그럴 수 있지 피비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요. 거기 시트콤에서는. 맞아. 시트콤 아시잖아요. 그쵸. 별의 별일 다 느낌 일어나잖아요.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맞아. 진짜.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피비. 이상형 있으시잖아요. 프렌즈에. 네, 그렇죠. 챈들러 좋아하죠. 챈들러요? 챈들러는 어떤 캐릭터예요? 그냥 맨날 약간 분위기가 다운됐을 때 항상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항상 선을 넘어서 후회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선넘 캐릭터. 선 넘는 캐릭터.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캐릭터 제가 다 애정을 하는 이유가 어느 하나 막 이렇게
모나거나 음, 못되거나 그런 캐릭터는 없어요. 그래서 음. 제가 여기 이 두 시트콤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다 좋아하기는 해요. 네. 저는 모던 패밀리는 안 봤지만 네. 이제 프렌즈에서는 옷도 너무 잘 입잖아요. 아, 여자 맞아요, 캐릭터들이.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어. 패션 그런 거 요즘에도 프렌즈에서 나오는 옷들이 유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요. 마치 와. 세일러문에서 나온 옷들이 지금 보면 되게 세련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지금 보면 너무 잘 입어요, 옷들을. 오. 여자 주인공들이. 저도 한번 프렌즈를 봐야겠네요. 조금씩. 네, 무조건 보세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럼 이책님은 어떤 시트콤 가져오셨나요? 저는 우선 아까 빅돈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붕 뚫고 하이킥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 안에서는 시트콤을 많이 안 본 사람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네. 둘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시트콤 많이 안 보는데 시트콤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아, 그래서 저도 아까 빅돈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킥을 어렸을 때 동생이랑 TV로 봤던 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이제 거침없이 하이킥을 못 봤고 지붕 뚫고 하이킥을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거침없이 하이킥 말고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도 제 어떤 마음속에 그 근원지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지붕 뚫고 하이킥이 이제 2009년 작품이고 이제 김병욱 감독의 하이킥 두 번째 작품이죠. 맞아요. 이 내용이 잠깐 얘기하면은 이제 산골에 살던 세경과 신혜가 빚 때문에 아빠와 헤어지고 식품 회사를 하는 성북동 순재네 가족의 입주 도우미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써 비범해.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세경과 신혜가 되게 어려요. 맞아요. 사실 세경도 갓 20살? 그쯤 되는 나이고 신혜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북동에 있는 이제 입주 도우미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엄청 기상천외한 컨셉은 없어요. 프란체스카처럼 그런 뭐 뱀파이어라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생생하고 캐릭터들의 대조가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제 한창 그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신세경 씨랑 황정민 씨가 너무 캐릭터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이지훈 씨 그 역이 이지훈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다니엘 씨와의 삼각관계 이런 것들도 재밌었고 뭔가 이 안에서 나오는 좌충우돌 이야기들이 이게 매일매일 방영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다른 이제 그 메타버스를 보는 것 같은 뭔가 다른 가상 세계를 이게 같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시트콤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다는 거. 근데 아까 전에 피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하이킥 세 시리즈 중에 저는 지붕 뚫고 하이킥이 제일 가슴은 시큰하고 얼굴은 웃을 수 있는 가장 가슴 시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5분 순삭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거기도 이 사람 세경과 신혜에 대해서 되게 안쓰러워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다시 보면은 그 어떤 계급 차이가 좀 보여요. 완전 보이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부각하는 장면들도 많고 세경이 뭔가 선택을 할 때 결국에 이제 처음에는 막 어떤 욕심 때문에 뭔가 그래도 조금의 욕심 때문에 뭔가 하다가 이제 막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형식으로 그냥 달라하게 되거든요. 모든 에피소드들이. 맞아. 네. 이게 미국 정서랑 한국 정서의 차이인 것 같은데 미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그냥 뭔가 웃음에 좀 더 중점을 둔다면 네네. 한국 시트콤은 유독 시큰해요. 짰죠. 짠내 나는 게 있죠. 네. 짠내 그쵸. 항상 끝은 뭔가 약간의 그런 슬픈 코드가 맞아. 조금은 있어요. 그 세경과 신혜의 그런 코드도 그렇고 또 황정음 씨가 되게 또 짠내 나잖아요. 아, 그쵸. 또 이제 원래 그 서운대를 다니는데 네. 실수로 서울대 과외하는 걸로 그쵸. 준혁이 엄마가 봐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네네. 잘 가르쳐줘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또 짠내나는 게 세경 씨가 네. 이제 또 그 샌드위치 빨리 먹게 되어 하면 돈을 준다는 거 아, 봐가지고 맞아요. 샌드위치 우거우거 먹어서 신혜야 언니 먹고 있어 하면서 우거우거 먹고 1등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짠내 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신혜는 먹보예요. 네네. 어. 너무 잘 먹고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모든 회차가 다 주마등처럼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그쵸.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너무 착해요. 맞아요. 착한데 돈이 없어서 뭔가 돈이 없어서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착한 맞아. 캐릭터들이어가지고 맞아. 그게 더 짠내가 나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재밌는 구도는 그 주얼리정과 세경 씨. 세경 씨의 그 기싸움. 맞아.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최약체들이거든요. 맞아. 그 기싸움을 하는 장면들도 되게 이것도 웃기면서 짠하고 맞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뭔가 한 편을 다시 보신다면은 세경과 주얼리정의 기싸움 너무 재밌죠. 하는 그 클립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정음의 클립들도 뭔가 되게 20대들 대변하는 그 맞아요. 당시에 그런 클립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맞아. 재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 이번에 또 갖고 온 게 내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예요. 내 남자의 여자. 네. 이거는 시트콤이 아니라서 짧게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사실 그냥 그 드라마거든요. 김수현 작가가 쓴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불륜을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연이 되게 화려해요. 일단 김희애 씨가 나오고요. 김희애 씨가 되게 그 미국에서 성형외과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싱글 여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불륜을 하는 남자는 김상중 씨예요. 벌써 짜증나. 그 김상중 씨의 극중 이름은 홍준표예요. 짜증나. 김희애 씨는 화영이고요. 그래서 화영 그리고 그 배종욱 씨가 이제 되게 가정적이고 착한 그 김상중 씨 아내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배종욱 씨가 되게 다른 드라마에서는 되게 세련된 여성 이렇게 나오고 김희애 씨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되게 지고지순한 여성 이런 캐릭터들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두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또 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트콤이 아닌데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요즘에 그 유튜브 안에서 되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요 이치님이 저한테. 이게 막 요즘에 댓글 모음 같은 것들 영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드라마가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정말 그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였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거긴 대사들 같은 게 너무 과장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눈살 찌푸리면서 봤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웃기고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뒤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허유미 씨라고 있는 캐릭터가 저는 제일 인상적인데 그분이 뭐냐면 배종욱 씨의 언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보통 불륜이면은 아내랑 그리고 불륜여랑 싸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배종욱 씨는 되게 착한 인물에서 싸우지 못해요. 대신에 그 언니가 싸워요. 그래서 허유미 씨가 야 하면서 맨날 그 김혜 씨를 볼 때마다 항상 눈이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가장 유명한 장면이 그 마트에서 이 결국에는 이제 둘이 걸려가지고 준표랑 화영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거든요. 집을 나가서 따로 사는데 그 둘이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거를 그 배종욱 씨랑 허유미 씨가 발견한 거예요. 허유미 씨는 또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네가 교수냐고 막 그러면서 왜냐면은 그 극중에 이제 김상중 씨가 교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교양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네가 교수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짤이 허유미의 교양 강좌라고 하면서 짤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고 그 허유미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인물이 이렇게 막 불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기 동생의 남편이 그 바람핀 거에 대해서는 엄청 뭐라고 하는데
사실 자기 남편도 바람을 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되게 모른 척하면서 다른 그 자기 그 동생의 남편이 바람 핀 거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런 약간 입체적인 그런 면도 있어서 약간 또 시큰거리는 뭔가 뭐지? 이 모습은 뭘까? 이 한국 사회의 이 이상한 모습은 뭘까?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죠. 내 남자의 여자. 이 드라마는 시트콤은 아니지만 한번 시트콤처럼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즘 짤방이 아주 네. 유행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냥 조금만 시트콤 보시면 곧바로 이것도 연관 검색어로 알고리즘으로 뜰 거예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시트콤 얘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이 없어요. 네. 이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봄날의 시트콤을 좋아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번 메인 코너 책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까요? 책냄새 킁킁. 네, 빗돈님. 네. 오늘 가져오신 책이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존 클라센 작가의 하늘에서 돌이 쿵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곧바로 작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존 클라센 작가님은 1981년에 태어나신 캐나다 출신의 그림책 작가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이 존 클라센 작가님의 내 모자 어디 갔을까? 라는 그림책이 워낙 유명해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작가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81년생이면 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외모도 수려하시더라고요. 되게 깔끔하신 되게 젊은 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고요.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 모자 어디 갔을까라는 책이 작가님의 첫 그림책이고 이 책이 2011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 탑 10 안에 든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워낙 이제 활동하시는 기간에 비해 곧바로 약간 명성이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고전 작가님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최근 작가님이시다 나름의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존 클라센 작가님은 대학 때는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고 아트 디렉팅을 하시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인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모자 어디 갔을까라는 책으로 상을 받으셨고요. 또 이후에는 이건 내 모자 아니야 라는 모자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2013년에는 칼데코상, 2014년에는 케이트 그리너웨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 모자 시리즈 외에도 동그라미 세모와 같은 이런 도형이 등장하는 이제 도형 시리즈에 관련된 그림책도 내셨는데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또 되게 다작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가져올 그림책은 신작이에요. 네. 2021년 4월 딱 출간된 지 1년 정도 됐죠. 네. 1년이 된 하늘에서 돌이 쿵이라는 작품입니다. 정말 최신작이네요. 네, 진짜 최신작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것조차 예전 건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선정 이유를 좀 먼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번 저희 주제가 시트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시트콤 같은 그림책을 찾자가 네네. 제 저번 주에 그 한 주의 목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러면 이제 시트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만의 정의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시트콤 같은 그림책의 기준은 첫 번째, 옴니버스일 것. 두 번째, 뻘하게 웃길 것. 세 번째, 대화체일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모두 충족되는 그림책이 바로 존 클라센 작가님의 하늘에서 돌이 쿵이라는 작품이었고요. 하늘에서 돌이 쿵이라는 이제 그림책은 총 5부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1부는 제목이 돌이고요. 네. 2부는 쿵이고요. 3부는 미래를 상상하며 이고요. 4부는 해 넘이 네. 이고요. 5부는 자리가 없어입니다. 저는 이 중에 원래 항상 줄거리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 1부의 줄거리만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줄거리는 시공 주니어의 도서 설명 팜플렛에서 발췌했습니다. 들판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거북이는 그 자리가 마음에 쏙 들어 한참 서 있는데 아르마딜로가 다가온다. 아르마딜로는 그곳의 느낌이 좋지 않다며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북이에게 자신이 서 있는 곳의 느낌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한다. 아르마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거북이가 반응이 없자 다시 거북이를 향해 걸어오는 아르마딜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느낌이 좋지 않다며 거북이에게 자리를 옮길 것을 함께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거북이. 결국 아르마딜로는 홀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거북이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둘은 서로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답답함을 참지 못한 거북이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아르마딜로 쪽으로 걸음 옮긴다. 그런데 그 순간 거북이가 원래 서 있던 자리에 커다란 돌이 쿵 하고 떨어진다. 네, 이게 무려 1부의 줄거리입니다. 되게 2부, 3부, 4부, 5부 되게 다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네. 네. 이 뭔가 커다란 돌의 정체가 무엇일지에서부터 고집센 캐릭터들. 네. 완벽한 그 시트콤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시트콤에서도 캐릭터들이 가진 되게 사소한 고집 같은 걸로 있죠.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아, 고집스러워야 그쵸. 돼요, 캐릭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왔고요. 다들 재밌게 읽으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트콤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대충 줄거리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가 예상이 가는데 그거를 약간 따라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뭔지 알겠는데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이 떨어지는 사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착착착착 나오잖아요. 이게 장면 전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딱 뻔해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돌이 떨어질 거니까. 근데 그거를 막 계속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뭐 안 들려 일로 와봐 뭐 이렇게 하는 게 뻔한데 쪼는 맛이 있다. 그래서 되게 빗도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시트콤스럽게 이렇게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딱 어디로 한 곳을 향해 탁탁탁탁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되게 와 시트콤에 잘 맞는 책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책님은 어떠셨나요? 저는요.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냐면 뭔가 여기 나오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간에 행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이 대화들만 짧은 대화들만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는 이게 약간 처음에는 웃기기보다는 되게 진지하게 읽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트콤 아까 피비님은 약간 그 시트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약간 서스펜스처럼 읽혔거든요. 그 일장이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이게 되게 진지하게 읽혔거든요. 그리고 되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얘가 막 서로 여기 와 조금 더 와 그리고 안 들려 이런 말들이 전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군가 부르고 따라가고 고집 부리고 이런 것들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제 취향이었어요. 이 그림책이. 약간 제가 이 책님이 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알겠어요. 채도가 좀 낮고 네. 되게 여백이 많잖아요, 그림에. 그래서 되게 뭔가 연극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뭔가 무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네. 해가지고 아마 약간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진 않은 주제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네. 그런 것도 영향을 분위기가 맞아요. BGM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각자 다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마음에 드셨던 그런 장면이 있으신가요? 피비님 있으세요? 장면보다는 캐릭터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사실 메인 캐릭터가 저는 거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고집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동물의 특성을 잘 이렇게 혼합시키신 것 같은 게 거북이가 느리니까 이렇게 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귀도 좀 잘 안 들리는 그런 설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뭔가 거북이의 그 느린 그 걸음에 맞춰서 계속 장면 전환이 막 이렇게 되는데 와, 저 친구는 어쩌려고 계속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근데 이야기가 계속 비슷한 그 거북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귀엽고 정들더라고요. 그 거북이라는 고집 있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냥 그 거북이를 보는 게 전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귀여운 장면 중에 하나가 해넘이에서 멀리 있는 거북이가 뭐해 근데 우리 해 넘어가는 거 해넘이 봐. 해넘이가 약간 그 노을 지고 해가 지는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 뭐라고 가까이 갈게 했는데 다 가니까 너무 느려가지고 해가 져 있잖아요. 네. 뭐 했다고 했더니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 해 다 넘어갔어. 이러고 끝나는 뭔가의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맞아요. 네. 저는 그 3장이 그 제목이 뭐죠? 미래를 상상하면. 네. 미래를 상상하면을 보면은 이 돌 위에서 이제 거북이랑 아르마딜로 이 둘이서 눈을 감고 미래를 막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 식물들과 나무도 자라날 거야. 막 이러면서 여기 좋네. 막 이러면서 미래를 상상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서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에 괴상한 괴물 같은 게 나와요. 맞아요. 한 외눈박이 괴물이 나오는데 그 외눈박이 괴물이 꽃을 눈에서 레이저를 쏴서 꽃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꽃이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거를 되게 차분하게 듣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 외눈박이 괴물을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누군가 한 명이 물어봐요.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갔어. 그리고 마지막이 더 이상 너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이 마지막 말이 되게 여운이 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되게 슬픈 말이기도 했어요. 얘네 둘이 눈을 감고서 이 돌 위에서 미래를 상상하는데 그 미래가 막 녹음이 푸르른 미래가 아니라 외계인이 와가지고 자연을 파괴하는 미래잖아요. 그런 지점이 되게 기묘하면서 좀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웃기면서도. 자연 친화적인데 디스토피아적이에요. 네, 맞아요. 이상해요. 그 조합이. 맞아. 맞아. 그 외눈박이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가님께서 왜 이제 외계 생명체를 굳이 외눈박이로 했냐라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외눈박이여서 눈에 감정이 잘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외눈박이 외계 생명체가 그 오브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어린 친구들은 뭐 누군가는 이 외계 생명체한테 정을 붙일 수도 있는데 죽어버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최대한 뭐 아무렇지 않도록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눌 수 없도록 아예 외눈박이 외계 생명체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진짜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세심하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원래 두 눈으로 봐야 되는데 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 눈만 뜨고서 보는 존재를 뜻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두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세계를 보려고 하는 치우쳐 있다? 네, 그런 캐릭터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뭔가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근데 글씨 이게 사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검정색, 회색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읽으실 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자막 설정할 때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뭐 피비님과 제가 이야기하는 걸 영상으로 찍으면 그 제가 말하는 거는 파란색 자막으로 피비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하얀색 자막으로 한다든지 그런 차별을 주시거든요. 네. 그것처럼 뭔가 그림책에서도 그 차이를 줘서 표현을 해서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한번 빌려보시거나 사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빗도님의 그림책 소개였습니다. 그럼 시집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시집은 김승일 시인의 에듀케이션입니다. 어허. 네. 하하. 이 시인은 빗도님도 아시죠? 그쵸. 네, 왜냐면 저희가 몇 년 전에 같이 읽은 적이 있는 시집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피비님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저는 시인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피비님처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김승일 시인은 1987년 경기도 과천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현대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2009년 현대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는 에듀케이션, 여기까지 인용하세요가 있고 다수의 앤설러지 시집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컬렉션, 그러니까 김승일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시인의 일기, 에세이를 올리는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덧붙여 헤비 트위터리안이십니다. 어허.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시집 에듀케이션은 김승일 시인의 첫 번째 시집으로 당시에는 꽤 인기가 있었던 시집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시들도 많은 시집인데요. 거기서 제가 고른 시는 오리들이 사는 밤섬입니다. 제목이 되게 귀엽죠. 오리들이 사는 밤섬. 네, 오리들이 사는 밤섬. 그 밤섬이 이제 한강에 있는 그 밤섬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리들이 사는 밤섬, 김승일. 오리보트 선착장에서 관리인 아저씨가 주의를 준다.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돌아오기 힘드니까요. 아저씨,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사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페달 밟는 일이 힘들다는 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멀리 갈 거야. 돌아오기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도 멀리 가봤거든요. 그때도 어떻게든 돌아왔어요. 한강 뚝섬 유원지에서 우리는 오리한테 밥을 주려고 강냉이도 한아름 샀단 말이다. 오리보트 위에서 밥을 뿌리면 오리들이 졸졸 따라올 거야. 우리가 탄 보트가 엄마 오리가 된다는 뜻이지. 그러나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리는 한 마리도 보이질 않고 우리는 페달에서 두 발을 뗀 채 한강 위를 지루하게 떠다닌다. 보트를 반납하기까지는 아직 30분도 더 남았기에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빌려 30분만 자려고 했던 것인데 찌뿌듯한 몸을 가누고 보니 한때의 오리들이 꽥꽥거리며 보트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봐. 여기 오리가 있어. 나는 너를 흔들어 깨우고. 저게 무슨 섬이죠? 저 섬에서 오리들이 날아오네요. 너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저기 저 다리는 서강대교군. 그러면 이 섬은 밤섬이겠네.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뚝섬으로 돌아간데도 연체료를 내는 건 똑같으니까. 강냉이나 좀 뿌려볼래요? 엄마 오리가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오리들은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정신없이 강냉이를 건져 먹는다. 이것 봐. 정말로 따라오잖아. 커다란 봉투 안에는 아직 강냉이가 많이 남았고 우리들의 자식들은 자꾸 불어나. 저건 청둥오리, 저건 비오리, 논병아리, 외가리, 쟤는 갈매기. 종류도 점점 다양해진다. 이윽고 강냉이가 다 떨어져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같이 놀자. 나는 손을 흔드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엄마, 엄마 한다. 많이 먹었잖아. 이제 집에 가. 그러나 새들은 멈추지 않고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수면에다가 하염없이 부리를 넣었다 뺀다. 먹이를 더 달라는 거니? 너희는 구슬프게 울고 있지만 그게 정말 슬프다는 뜻인지 우리로선 딱히 알 수가 없어. 여기서 헤어지면 영영 이별인 것을 어쩌면 새들도 눈치챈 걸까? 웬만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요. 쟤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너는 자꾸 뒤돌아본다. 유난히 마음이 약하다는 게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는 아주 몸을 돌리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 오리들 때문에 이렇게 울면 나랑 헤어질 땐 어쩌려고요. 선착장에 도착하면 우리는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 헤어지지 말자고 쫓아오는 새들 때문에 당신은 약속을 떠올린 것이 틀림없어. 그러나 이제 그만.
나 때문에 우는 건 그만두세요. 하지만 너는 더 꺽꺽 울면서 당신 참 매정한 사람이군요. 비록 잠시였지만 그래도 우리 새끼였는데 나는 쟤들을 보고 있으면 집에 있는 내 자식들 생각이 나요. 그런데 당신은 안 그런가 봐? 쉬지 않고 쏘아붙인다. 어쩌면 저 오리들도 어엿한 부모들이고 강냉이에 혼이 팔린 부모들이고 밤섬에 새끼들을 팽개치고 온 자격 없는 부모들이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나는 묵묵히 페달을 밟고 밤섬에서 뚝섬까지 거슬러 간다. 내가 보기엔 부모들 같은 다양한 새떼들을 꼬리에 달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분? 너무 웃겨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네, 빗도님. 시트콤에 걸맞는 아주 좋은 시를 가지고 오셨군요. 그런가요? 네, 제가 시트콤을 좋아해서 어떤 포인트 웃기셨어요? 일단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네, 일단은 그 뭔가 오리들한테 밥 주는 거를 네. 그러니까 오리 배에서 밥 주는 거를 오리들이 오는 그런 거를 뭔가 새끼 자식들이 온다 라고 네네.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뭔가 너는 그걸 우리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걔네 사실 다 어른 오리들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막 대화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과몰입하죠, 갑자기. 네, 그리고 갑자기 잠들었다고 눈 떴더니 오리떼가 득실득실한 것도 웃기고 네, 과몰입이 특징이네요. 그쵸.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전인 시라고 느꼈는 게, 저는 맨 처음에 오리벨 아저씨가 막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젊은 커플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네네. 막 저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항상 아저씨 그 속을 썩이는 젊은 네네. 커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약간 뭔가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그래도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커플인가 하다가 자식까지 있어? 이러다가 약간 조금 이제 마지막이야? 막 이래서 이건 뭐지? 약간 반전이라서 뭔가 약간 놀라기만 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뭔가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저러지 하고 뭔가 혼란스럽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읽는 재미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읽는 재미는 있었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이 김승일 시인의 시들을 읽으면은 되게 웃겨요. 왜냐면은 기상천외한 사고방식의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되게 아까 빗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몰입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 한 인물은 또 이제 정석대로 그거 과몰입이다. 그냥 얘네들 할 일 없이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뭔가 대치가 되고. 근데 또 그 모습이 또 되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지점 때문에 피비님 말씀처럼 슬프게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이 멀리 왔다는 것도 되게 뭔가 은유적으로 느껴지고 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고되잖아요. 그거를 밟고서 왜냐면은 여기 뚝섬에서 거기까지 밤섬까지 갔을 때는 그냥 흘러간 거니까 편하게 갔잖아요. 근데 뚝섬으로 돌아갈 때는 그걸 다 밟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 끝에서는 이제 노동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힘들게 이제 계속 밟고 가야 되는 거죠. 올 때는 저는 편했지만. 제가 왜 약간 슬프게 느꼈는지 알 것 같아요. 저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렸네요. 저는 여기 뒤에 나는 묵묵히 페달을 밟고 밤섬에서 뚝섬까지 거슬러 간다. 내가 보기엔 부모들 같은 다양한 새떼들을 꼬리에 달고, 이게 그러니까 밤섬까지 와서 뚝섬까지 저는 오리배는 안 타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차나 뭐 택시나 이런 거를 타고 그 약간 도로가 엄청 막혀 있잖아요. 근데 다 약간 그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약간 새떼들이고 뭔가 자식을 내팽겨치고 온 부모들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약간 그런 약간 서울의 약간 늦은 저녁에 그런 쓸쓸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 줄 알고 되게 슬프게 느꼈는데 반납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아니요, 근데 그런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어요. 떠올릴 수 있고, 저도 그 이미지는 떠올려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충분히 비슷한 이미지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 되게 막히잖아요. 거기가 저녁이 되면은 그 주변 한강 주변에 있는 이제 길들이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이거 읽고 있으면은 마지막쯤에 또 반납하러 가는 게 아닐까? 이 사람 진짜 반납하는 거 힘들겠다. 같네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분은 오리배를 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저도 그래요? 타본 적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이 하필이면. 오리배가 약간 우리 이전 세대인가 봐요. 딱 이전. 네. 아니에요. 저희만 또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그런가요? 있어. 또 다 저희가 해보셨나요? 식견이 좋아서. 그러게요. 우리만 못 하고 있고 다 해봤을 수도 있어. 오리배 타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예. 진짜 네. 고된지, 진짜 네. 새떼들이 많이 오는지. 근데 저는 항상 뭔가 타고 싶다고 하면 같이 타려고 제가 제안한 분들이 다 오리배 진짜 힘들어 하면서 거절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엄마 아빠도 그랬고 뭔가 친구들도 그랬고. 다 해본 사람들이 거절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우선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김승일 시인의 작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승일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시가 맛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맛있어. 그러니까 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더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려도 뭔가 개인의 스타일로 되게 맛있게 그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주제, 뻔한 걸 그려도 되게 맛있게 그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에듀케이션에 있는 김승희 시인의 시들을 읽으면은 되게 맛있게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트콤들을 보면은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그냥 가족 이야기 아니면 불륜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게 평범한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도 그 대사나 구도나 뭔가 음악의 리듬이 딱 맞으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어떻게 살리는지 그 아까 말씀드린 내 남자 여자도 그게 웃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요.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해서 그 막 김상중 씨 연기 보면 막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잖아요. 또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그 과잉되지만 되게 그 프로페셔널한 연기력 때문에 더 웃긴 것 같은데 그런 연관성상에서 이 시집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오리들이 사는 밤섬을 읽으면 뭔가 이 봄날의 풍경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이 불륜 관계로 보이는 중년의 두 연인이 이제 오리배를 타고 강에서 잠드는 풍경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수많은 오리들이 따라오는 그런 풍경 그런 풍경들이 제게는 되게 봄날의 이런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러 온 불륜 남자가 떠올랐어요. 너무 재밌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오리들을 두고 갈 건지 아닌지로 또 싸우게 되고 그런 결말까지도 뭔가 이 봄날의 시트콤이란 말과 되게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런 소재, 불륜이 등장한 소재도 되게 시에서는 흔치 않죠. 그치, 시에서 흔치 않죠. 그런데 뭔가 되게 바깥에는 흔하잖아요. 시트콤이나 그런 데서는 흔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을 채 못했는데 저는 이 내 남자의 여자나 지붕 뚫고 하이킥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안톤 체홉의 희곡이나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읽을 때와 같은 전율을 느껴요. 되게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체홉의 희곡, 뭐 벚꽃동산이나 새자매 같은 거 되게 세속적이고요.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뭐 오만과 편견 이런 것도 되게 통속적인 연애 소설인데 그런 거 읽을 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작가들이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되게 그 작품들이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나 쓸 수 있는 소재지만 그걸 너무 맛있게 써요. 그리고 시트콤의 생명은 그 맛있음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말들과 그래서 아까 그 빗도님이 갖고 온 그 그림책 네. 그림책인 대사들도 너무 정말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있고 정말 그 대사가 맛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맥락에서 이 시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당신 정말 뼛속부터 시친 놈이군요. 시트콤에 미친 놈. 저는 시친놈이 그런 뜻이군요. 시친놈. 전 시에 미친놈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요? 부정하려고 했어요.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시친놈. 시트콤에 미친놈 인정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책님의 시집 소개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봄날의 시트콤을 좋아하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너무 그 시트콤에 과몰입해버려가지고 네. 봄날의 시트콤을 좋아하세요잖아요. 네. 근데 저는 봄날은 다 까먹어버리고 시트콤에만 너무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음.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트콤 갖고 왔는데 그쵸. 봄날의 시트콤이었네. 아, 봄날의 시트콤을 보면은 봄날의 시트콤이죠. 그쵸. 그쵸. 그렇네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취자분들도 시트콤을 찾아서 보시면은 그게 봄날의 시트콤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봄날의 시트콤을 좋아하세요가 사실 저희가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는 영화를 따서 그쵸. 그냥 만든 거잖아요. 이 영화 보고 싶어요. 네. 선덕선덕하는 영화.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이책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되게 몰입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기분 좋게 준비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실까? 삐비님이랑 빗돈님이 또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재밌었고요. 오늘 되게 웃고 가네요. 네, 좋습니다. 덕업일체 현장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삐비님은요? 저는 이거 사실 주제가 시트콤으로 하자고 네. 하고 나서 두 분이 이제 그림책이랑 시를 갖고 오셨잖아요. 저는 네. 사실 두 분이 갖고 올 수 있을까? 시트콤에 어울리는 그림책이랑 시를 갖고 올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확실히 차이는 느껴지더라고요. 시트콤과 그 다른 장르의 차이가 시트콤은 아무래도 영상이라서 그런지 여러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같이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캐릭터도 엄청 많이 한 번에 등장하고 막 제가 말한 것 중에 프렌즈만 해도 모던 패밀리만 해도 보통 한 3가지 이야기가 같이 진행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나 그림책은 확실히 한 가지 이야기 라인을 더 약간 촘촘하고 세밀하게 쭉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걸 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진짜. 오, 좋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는 재미 중독자니까요. 시트콤을 가지고 책을 고르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네, 아. 네. 식은 쭉 먹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럼 이제 안내 몇 가지 드리면서 방송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피비님 안내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죠? 네네. 재미중독자는 이번 주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봄날의 시트콤은 무엇인가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팟빵이나 팟캐스트 앱 댓글창에 얼마든지 적어주세요. 그리고 재미중독자 주제 추천이나 최근 내가 중독된 재미와 관련된 사연도 여전히 받고 있으니 말머리 사연 적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팟캐스트 앱이나 팟빵 댓글창에 달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제 DM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미중독자 2화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쾌하고 소소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